여자 남자 할 거 없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거나 성폭력을 당하게 되면 이거는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될 겁니다. 미투 운동 이후 피해 사실에 대해서 상담을 하거나 신고를 하는 분들이 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2차 피해가 걱정이 돼서 마음만 앓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들이 꼭꼭 숨기고 살아야 하는 사회에서 벗어나고 이 성폭력 성희롱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여러 지자체에서 대응책을 내고 있는데 어떤 게 있고 실효성이 있을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부산 성폭력 상담소의 이다솔 상담팀장 전화 연결됐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2018년이죠. 국내에서 이제 미투 운동이 시작이 됐고 좀 확산이 됐죠. 그리고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관련 익명의 상담 건수가 4배 가까이 늘어났다라는 소식이 있던데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은 상당히 증가한 거는 확실합니다. 제가 이번에 하면서 통계를 좀 찾아봤는데 네. 2017년도 900회 정도였던 거에 비해서 2018년도부터 한 2배 정도로 늘어났고요. 작년인 2020년에는 한 3배 정도로 증가한 걸로 봤어요. 근데 공기관 사건만 따로 통계내고 있지는 않아서 수치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체감상으로는 공기관 성희롱 성폭력 상담이 굉장히 많아진 게 느껴집니다. 네. 이게 뭐 건수가 원래 또 이 정도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신고하는 분위기가 좀 많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아요. 이게 사람들 감수성이 2018년도 미투로 인해서 좀 높아진 것도 있고 특히나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약간 해결의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예. 그 성희롱 성폭력 대부분이 이제 아는 사람, 지인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우리 그 상담소에서 이제 성폭력 관련 강의를 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성폭력이 가장 잘 발생하는 경우가 언제냐 했을 때 가해자가 성폭력을 저지르기 쉬울 때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일 때보다 아는 사이일 때 성폭력을 당연히 하기가 쉽고 특히 직장 내에서 아는 사이, 특히 가해자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성폭력을 저지르기가 쉽기 때문에 아는 사람일 때 훨씬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저희 상담소 통계상으로는 한 15배 정도로 아는 사람한테 성폭력이 일어났던 경우가 많아요. 네. 사실 이제 작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이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선뷰의 사건으로 부산시가 이제 공직자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 대응책들을 마련한다 했었는데 그 동안에 이런 뭐 대응책 같은 것들을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거돈 전에도 그렇고 후에도 그렇고 사실 공기관이나 공직사회 내 성폭력 대응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피해자들이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특히 2차 가해자들도 정말 너무 잘리기 어려운 구조고 징계를 받기가 어려운 구조라서요. 지난해 이제 오거돈 사건 계기로 부산시청의 근절추진단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는 아시나요? 근절추진단이요? 근절추진단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한계는 좀 여전히 있는 편이고 당시에 이제 외압을 받지 않을 부산시 외부에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이제 근절추진단이라는 거에 부산시 내부 부서로 만들어졌고 이제 내부에 있는 이상은 고위공직자들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 기초지자체가 성희롱 성폭력 외부 전문가를 이제 조직 내 고충 상담원으로 위촉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는 아직인데 이번 대응책이 부산 공직사회 내 비위 대응 구조 뭐 이런 약점을 좀 보완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어떤 약점을 보완할 수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에 있으면 이제 위쪽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구조가 당연히 되고 외압 없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를 고충 상담원으로 위촉한 것 자체는 좋은 방향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고충 상담원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그 기관에서 영향력을 가질지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 얘기할 뭐 고충 상담원의 의견이 실제로 그 기관이나 대응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없다, 영향력이 없다면 이 대응책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대응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고충 상담원한테 큰 영향력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말처럼 뭔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당장에 뭐 어떻게 할 것처럼 했는데 참 기구 하나 만드는 게 힘들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보니까 피해자 심리 상담 예산을 편성한 지자체가 있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저는 다른 지자체는 모르겠고 현재 예. 부산시는 피해자 심리상담 예산을 따로 편성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여성가족부에서 편성된 예산을 이제 부산에 있는 상담소가 쪼개서 쓰고 있는 상황이고 예. 지자체가 피해자 상담 예산을 좀 따로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어떻게 쓰이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냥 상담하는 데 있어서 상담료인지 아니면은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하는 방안을 찾는 건지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그럼 만약 예산이 책정된다면? 심리상담 예산이 책정이 되는 지금 현재 여가부 예산으로 책정되고 있는 것들은 치유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예. 사건 상담뿐만 아니라 이제 피해자가 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고 그리고 피해자들이 정신과 진료라던가 아니면 산부인과 진료 혹은 뭐 데이트 폭력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물리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될 때가 있는데 이런 의료비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예산인데 이조차도 네. 따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다. 예, 근데 일부 직장에서 근데 이제 뭐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큰맘 먹고 신고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피해자가 오히려 돌아오지 못하고 가해자한테 무고나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진짜 기관에서 2차 가해가 일어나는 일은 정말 비일비재하고 특히 가해자가 뭐 징계가 너무 높다거나 해서 행정소송을 걸거나 하면 결국 피해자가 돌아갈 수 있는 피해자가 그 기관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좀 막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 기관의 2차 가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폭력 자체에 대한 규정은 기관에 이제 좀 차차 체계를 갖춰가고는 있는데 2차 가해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두루뭉술하고 아예 규정이 없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네, 많이 알려진 오거돈 사건 같은 경우도 피해자가 이제 기관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진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됐었거든요. 예. 그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 뭐 여러 지자체에서 마련한 대응책이 좀 있을까요? 아니면 뭐 2차 가해에 대해서는 조금 무관심한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요 질문은 제가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지자체에서 마련한 2차 가해 막기 위한 대응책이 있을 수는 있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진짜 피해자나 우리가 실감하고 뭔가 도움받을 수 있다는 체감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체감할 수 있는 정도라면 뭐 어느 수준을 말씀하시는 건지 좀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2차 가해자에 대한 어떤 징계 규정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2차 가해가 뭔지조차도 약간 시스템을 설득해 나가야 되는 그런 씁쓸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 기관을 피해자가 기관한테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기관을 설득하고 이게 2차 가해인지 막 증명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그런 경우라도 좀 없어지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는 사실 이제 보도를 보고 뭐 각 지자체에서 이런 대응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하는 게 있길래 이제 뭔가 좀 달라지나 보다 했는데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다 미흡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돼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안 좋은데 지금 혹시나 그래도 익명으로 상담이라도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당연히 상담소에 전화하셔야 됩니다. 성폭력 사건 진짜 혼자 해결하고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피해자가 뭐 약한 사람이나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진짜 누구한테나 어렵고 복잡한 일이라는 생각을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랑 해야 되고 많이 걱정되고 두려울 수도 있는데 진짜 상담소에 전화를 딱 한 번 할 결심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비밀 보장되니까 상담소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대부분 뭐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다. 그 말씀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이제 처음 겪는 일이라서 두려운 게 굉장히 크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법적으로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랫동안 참아와서 이제 와서 말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진짜 말씀드렸지만 상담소에 전화 딱 한 번만 걸 결심을 하시면 그 이후에는 상담소가 전력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끝으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성폭력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혼자서 싸우고 있는 것 같다. 나만 싸우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세요. 혹시 주변에 성폭력 피해자가 있다면 지지해 주시고 잘 얘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성폭력 상담소 이다솔 상담팀장이었습니다.